한국타이어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불거진 영향으로 풀이되고요. 오히려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넥센과 한국타이어는 시장에서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7% 하락을 나타냅니다. 유한양행자회사인 이뮤논시아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72% 넘게 시작을 해서요. 오후장에서는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대 400%까지의 기대감들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은 아마존으로부터 95억 원 규모의 모바일 컴퓨터 제품 수주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기준 아마존향 누적 매출액이 120억 원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전년 대비해서 8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1%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장 마감과 그 이후의 전략까지도 함께 드릴 텐데요. 오전장과 오후장 어떤 변동성들이 있었는지 저희 함께 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시장에서는 약세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장에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요. 투심도 얼어붙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살짝의 반등 양상은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 1% 넘는 하락세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의 하락의 원인은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될 텐데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일부 테마주에 수급이 몰리면서 3,400억 원 넘게 현재 담아내는 게 확인되고요. 외국인은 다시금 시장에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면서 1,700억 원 넘게 현재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비슷한 물량을 시장에서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매매 동향입니다. 외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시장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하는 그런 기업들은요. 금융주와 같은 저평가와 밸류업 매력이 부각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을 보여준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관은 1,800억 원 넘게 덜어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삼성 바이오직스만 현재 시장에서는 버티고 있는 게 확인되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동반 하락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와의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현재 보도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소폭의 반등 양상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2차 전지 관련 주들을 좀 이끌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 나타내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공매도에 관한 대차 잔고가 많이 쌓였던 탑 기업으로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가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더 추가 하락에 관한 염두도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알테오젠과 같은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넘게 하락하면서요. 전반적인 로봇주들의 하락도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자, 오후장까지의 흐름들 저희와 체크해 보셨습니다. 마감 이후의 전략까지도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요. 저희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마감 시장 전략 함께 또 나눠볼 텐데요.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올랐기 때문에 아마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대감, 오늘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장세가 이어지면서 약간 실망감으로 좀 바뀌고 있죠. 미국 증시가 올라갔을 때는 악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재는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생겼던 거죠.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가장 최고 등급이었는데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린 거죠. 그럼 이런 파장이 국내 증시에 지금 전이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선물 지수가 1% 이상 하락폭이 키워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증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용등급 강등, 이거는 그동안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 강등 때문에 미국 증시하고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준다. 이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개인들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만약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은 좀 저금리에 돈을 빌릴 수가 있고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금리가 좀 높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마다 신용등급이 있고요. 만약에 신용등급이 높다면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미국의 경우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빌릴 때는 보통 국채를 발행합니다. 미국도 역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만약에 지금 신용등급이 낮아졌다는 건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빌리는데 더 큰 돈이 들어가긴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재정적인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국채는 계속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도 이거를 살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위태위태하다면 결국은 시중의 자금들은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달러예요. 그래서 달러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 달러 가치는 또 올라가겠죠. 원달러 환율 상승은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 반응은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걱정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 금액 자체는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미국 증시를 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되게 심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가 터진다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될 거고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의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 미국 증시는 개장 전이고요. 한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너무 급하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일 장에 국내 증시의 반응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미 미국 증시가 1% 정도 좀 떨어질 거라는 이제 어떤 우려감들이 먼저 선반영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내일장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도박을 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초부터 해서 시장은 약간의 조정이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좀 시황 설명드릴 때도 한 번의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 있다. 조정 뒤에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지금 보는 조정 구간은 2,55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내려다보고 조정을 보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2,550포인트에 가까운 지점에서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2,600선을 겨우 지켜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또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요, 다양한 시장의 돌파구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를 통해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는 실적 쪽 함께 볼 건데요. 일단 시장 공포가 커지면 믿을 건 실적뿐이다. 이런 게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적 시즌 마무리됐잖아요, 전문가님. 네. 마무리된 이후에도 실적주들 바라보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요. 처음에는 실적을 안 봐요. 네. 매수하고 나서 차트를 보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또 떨어지거나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실적이 등을 기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려 있고 그동안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대부분 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주, 그리고 증권주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엔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동안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는데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목표 주가가 이 증권사로부터 상향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FM 가이드 이제 보고에 따르면 한 달 동안에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629건으로 굉장히 좀 많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하고 생각해 본다면 목표 주가가 좀 많이 상향된 거죠. 그런데 이런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상향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천 보고서 또는 이제 실적이 좋아서 목표가가 상향되는 그런 대부분의 업종들이 엔터 쪽이라든지 또는 화장품, 방산, 이 조선 이런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엔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SM이라는 회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달 동안 21건 정도의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좀 나왔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YG 엔터도 역시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은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여기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 U 플러스도 여기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종목들도 역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았고 앞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목표 주가가 좀 상향돼서 아무래도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올라간 만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적도 중요해요. 하지만 증시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현재 주가의 위치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러면서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빠지죠. 그래서 실적도 좋지만 증시 분위기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현재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이전치보다 훨씬 더 좋아야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전 실적보다 조금 좋거나 이러면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음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된다라고 조금만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마 목표 주가가 많이 상향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매수를 따라붙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이제 목표 주가가 많이 증권사로부터 상향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향이 돼요.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가는 달성이 불가능한 가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건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고 목표가는 상향됐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차라리 그런 종목 쪽을 바라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목표가 상향 기업들 보면은 이제 방산이나 조선주 쪽에 또 많은 비중이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쪽 섹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시기에는 약간의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눌 또 섹터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던 기업이 뭐 APR과 LIG 넥슨과 같은 기업들이었잖아요. 네. 미용기기 쪽도 실적이 굉장히 이번에 좋게 나왔는데 여기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여기도 좀 가격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실적이 그동안 지금 여기서 조사된 그 뉴스에서 보면은 특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섹터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섹터를 뽑았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우리가 뭐 앞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있잖아요. 네. 이런 섹터도 결국 이제 미용 쪽의 섹터거든요. 미용 쪽의 섹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장기적인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기대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뻐지고 싶고 잘생기지고 싶잖아요. 네.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좀 든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무한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실적이 또 예상보다 조금 감소하면 또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장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가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 미용 의료기기 쪽은 이제 괜찮은 뷰인데 조선방산 쪽은 이제 주가 전망 높게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시기엔 조금 별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성장이라고 봤을 때 물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쟁들이 심화되면서 국방력을 사실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전쟁 물자들이라든지 무기들 수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뉴스가 과거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단 말이죠. 지금 이런 트렌드가 지금 생겨났지만 이 트렌드가 장기화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 라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의 또 전쟁이 또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쪽에 대한 관심이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트렌드가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장기적으로 조선 업종이 엄청난 호황기를 뭐 크게 누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실적은 최대 실적치에 어느 정도 좀 근접한 수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좀 과하면 결국 나중에 되면은 아, 저때 내가 사지 않았으면 저때 내가 좀 팔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꼭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올라가지만 좀 불안한 가운데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실적주들의 섹터들 저희가 한번 살펴봤다면요. 전문가님의 최선호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그러면 우리가 좀 마감 전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오늘 사서 뭐 내일 당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만한 기업이 무엇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면 아무래도 엔터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는 좀 덜 올랐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터 쪽에 대해서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SM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건 SM이 아니고요. 하이브라는 회사입니다. 하이브라는 회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BTS라는 이 그룹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브의 이 BTS, 이 멤버들이 군대 입대하고 나서 완전체 활동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6월 달에 BTS 완전체가 활동이 됩니다. 이제 RM하고 B가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뭐 군대에서 전역을 하죠.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 완전체 활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외 활동이 굉장히 좀 많은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높은 상태고 달러 자산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의 경우에도 1분기가 보통 엔터 쪽에서의 최저 실적을 보통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1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2분기 최저 실적이라고 쳤을 때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엔터주를 같이 볼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바로 한알령입니다. 한알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제 그룹들에 대한 활동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조정 시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하이브 쪽 최선호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또 소화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 조류 독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테마주격으로의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일단 브라질 쪽에서 닭 수입 금지 소식이 좀 전해졌고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좀 급격하게 몰리는 게 확인이 되는데 브라질 조류 AI 발생 관련해서 시장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쪽 섹터는? 네, 사실 뭐 좋은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면 좀 좋은데 그게 아니라 좀 안 좋은 뉴스로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닭고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닭을 좀 이제 즐겨 드실 거예요.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혹시 뭐 치킨을 일주일에 어느 정도 드세요?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치킨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시켜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닭고기가 굉장히 친숙한데요. 그런데 이 닭고기에 대한 수입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조류독감이 이제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닭고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고요. 한국에서는 냉동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를 브라질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류독감이 검출이 되면서 브라질도 역시 닭고기 식탁 안정을 위해서 결국은 이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단 말이죠. 60일 동안. 그런데 60일이라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질지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조류독감이 발견된 건 브라질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닭고기에 대한 수입이 좀 감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소비는 그대로인데 그럼 당연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닭고기 관련해서 양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관련 유통하는
하는 회사들, 하림지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림지주라든지 또는 마니커, 체리브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공급 차질 소식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아쉽지만 닭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에 좀 가격 인상 전에 좀 많이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닭고기에 관한 또 우리 수요 조사까지도 함께 주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너무 단기 테마 섹터는 아닐까. 예전에도 막 이랬던 적이 사실 있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사실 우리가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연속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하고 지금 브라질에서 발생했을 때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냉동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88%를 수입을 하는데 브라질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죠.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유행했을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갔다가 또 빠졌거든요. 뭐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그 기대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결국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으로 방역 이후에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류독감 관련 종목들, 닭고기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하지만 우리는 대체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닭을 못 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돼지고기라든지 그죠? 네. 돼지나 소를 먹을 수 있죠. 네. 이가 없으면 또 잇몸으로. 그래서 다른 제품들의 가격 이제 다른 제품들의 소비도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제 종목들 뭐 돼지고기라든지 또는 이제 그 외에 다른 대체 상품들에 대한 소비도 늘어날 수 있고 이쪽으로 테마가 또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목해서 투자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선호 기업 바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 좀 유명하게 보실까요? 네, 앞에서 닭하고 돼지고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준비한 종목은 다른 종목이에요.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주가에 대한 어떤 좀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정부하고 지금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얼마 전에 조류독감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이번에 협력을 통해서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거. 지금 조류독감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딱 시기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의 부분은 그동안 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나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최근에 발표된 걸 보면은 실적의 적자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 실적이 또 안 좋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때문에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그쪽에 몰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강점을 지니고 있던 독감 백신마저도 안 만든다라고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백신을 지금 맞지 않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그 상황들이 좀 지나가고요. 지금은 이제 독감 백신 쪽에서도 큰 성과들이 지금 계속 가시화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적의 눈높이도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류독감과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 기업들도 향후에 조류독감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테마를 타고 있고 또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최선호 기업까지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내용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강하게 나누고 있는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상승하는 업종, 바로 진단키트입니다.
잊힐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나 봅니다. 국내 이야기는 다행히 아니고요. 해외에서 코로나로 인한 이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진단키트 업종이 오늘 날아올라 줬습니다. 수젠텍,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진매트릭스까지 일제히 상승세 탔습니다. 다음으로는 육계 관련된 업종, 이 종목들이 모두 상승해줬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닭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닭고기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마니커, 하림, 마니커 F&B 그리고 미트박스까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락 업종은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올라줬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진 로봇, 나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지막으로 고영까지 일제히 저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수젠텍 골라왔습니다. 다시금 코로나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먼저 홍콩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코로나 사망자가 무려 3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또 중국 본토에서도 이달 초 들어서 코로나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전주 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니파 바이러스인데요. 이 니파 바이러스는 코로나 이후에 5년 만에 법정 감염병 제1급으로 지정된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도 보면요. 무려 최대 75%까지 달한다고 하니까 어마무시한 바이러스까지 등장한 이 상태에서 진단키트와 관련된 이 종목의 장중 흐름 어땠을지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 내내 빨간불 내뿜었습니다. 그렇게 상한가까지 터치했고요. 살짝 풀리나 했더니 다시금 상한가 지켜주는 모습 모양새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한가 기다리고 있고요. 7,16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다만 파란 M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포 모두 겪어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울지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현실인데요. 이와 반면에 진단키트 종목들은 이럴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오늘 크게 관심받아가는 종목이죠. 바로 마니커입니다. 이번에도 바이러스 소식이네요. 물론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는 아니지만요. 조류 인플루엔자입니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브라질산 가금류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브라질 닭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파장이 큰 이유는 브라질이 국내 닭고기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무려 88%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닭고기 이 물가, 국내 닭고기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계란에 대한 물가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장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역시 상한가 계속 내내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110원대 지켜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조류 인플루엔자가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진압이 될지 확산이 될지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락 업종의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로봇 골라왔습니다.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호황기를 맞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중동 순방 중에 발표를 하기도 했죠. 춤을 추는 로봇이었는데 꽤나 정교하기도 했고요.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대선 주자들이 로봇에 관련된 정책들을 펼치면서 관심 많이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정을 겪어갔는데요. 한번 장중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락골을 계속 짚어 나갔습니다. 현재는 15%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11,6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은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산업군이지만요. 앞으로 어떤 모양새 나올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강타했던 종목의 상승과 하락 이야기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월요일 시장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코스피가 2,600선은 지켜줬습니다. 2,603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71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코스피는 0.9% 하락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희가 마감 시장 전략과요, 또 내일 시장, 앞으로의 시장에 관한 전략들 함께 해드릴 텐데요.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마감 시장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월요일 시장부터 좀 상당히 분위기는 좀 험악하게 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험악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미국의 뭐 현재 뭐 신용등급 평가 하향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좀 다소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본다면 현재 2,600포인트를 넘어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이건 나스닥이든 V자 반등을 하고 난 뒤에 좀 쉬어가야 됐었는데 그 쉬어갈 만한 모멘텀을 아마도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 하향으로 좀 잡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좀 테스트를 해볼 만했어요. 왜냐하면 2,600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뭐 어떠한 미국 쪽에 대한 큰 이슈로 떠 안아가지고 원래 같으면 시장이 약해서 2,600도 깨고 한 2,550포인트까지 한 번에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밀렸던 걸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장 마감에 2,600을 좀 지켜줬고 반대급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밑꼬리를 달면서 더 이상은 좀 밀려날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현물 수급은 좀 아쉬운데요. 뭐 선물과 옵션 쪽에서 매도가 크진 않지만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의 뭐 외국인들 1,000억, 그다음에 코스닥 300억입니다.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오늘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앞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지금은 딱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수 포인트에서 더 떨어져가지고 전저점을 가느냐 아니면은 현재 지수 포인트를 지켜주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느냐 어느 쪽의 확률이 더 높냐면 제가 봤을 때 현재 2,600포인트에서 자리를 좀 잡아준 다음에 추가 상승이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하락의 이유는 역시나 뭐 반도체 쪽 2분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미리 디램 사간 거에 대한 악영향이 어느 정도 좀 올 것이다. 뭐 이런 악재적인 뉴스도 또 같이 곁들여지면서 시장 안 좋은데 더 조정을 받을 만한 그런 여지를 좀 남겨줬던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시장 그렇게 겁먹고 지금은 도망갈 시장은 아니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겁먹고 도망갈 시장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 시장 여러분들 잘 이겨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 살펴볼 텐데요. 앞으로 그럼 어떤 포인트로 시장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그 뉴스와의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뉴스 미리 보기부터 일단 살펴볼 텐데요.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저희가 주목을 해볼까요?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K-의료 쇼핑인데요.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필수 코스, 다름 아닌 병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국내 의료 서비스 이용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의 소비 금액은 지난달 1,87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비해 83%, 전달 대비 22% 늘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진료 과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피부과였으며 이용 금액은 전년 대비 123% 증가했습니다. 월간 기준 1,000억 원을 처음 넘어선 건데요. 다음으로 많은 비중은 성형외과였습니다. 이용 금액은 475억 원으로 46% 늘었습니다. 국적별 의료 소비 금액도 살펴보면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많았습니다. 중국인 소비 금액은 지난달 전체의 26.7%를 차지했고 미국인은 20.1%, 일본인은 12.3%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소비에 힘입어 병의원에 미용기기 등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의 매출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에 따르면 의료기관 전용몰에서 판매하는 클래시스, 한국 에브비, 제이시스 메디칼 등 5곳의 제품 결제대금 추정치는 지난달 28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1%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는 K컬처와 K뷰티 관련 글로벌 호감도 향상,
일본 등지와 비교해 저렴하고 투명한 시술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 미용 의료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K-팝, K-푸드, 그리고 K-의료까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보기였습니다. 네, 뉴스 미리 보기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작을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볼 텐데요. 일단은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을 이기는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K-의료 관광의 수혜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아는 내용이긴 한데 수치적으로 보니까 더 놀랍네요, 전문가님. 네. 뭐 시장의 포인트, 그러니까 투자의 포인트를 찾으려면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이미용기기 쪽, 뭐 피부과 쪽 뭐 이쪽이지만 기존에 이쪽이 가기 전부터 계속 잘 갔던 건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 쪽도 굉장히 좋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 피부 미용, 특히나 피부과 쪽에 방금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래도 잘 했습니다. 원래도 잘 하는 분야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매출이 좀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간단하게 분기별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 의료 관광 쪽이라고 불리죠. 의료 관광 쪽이 작년에는 백화점과 화장품, 면세점에 좀 밀렸거든요. 근데 25년도 1분기에 매출액을 합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4위였던 이 매출 기준이 지금 1위로 올라갔고요. 역시나 의료 관광 하면은 우리가 한 5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그 성형외과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성형외과 쪽이 당연히 그 단기적인 매출,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비액으로는 더 많지만 그래도 방문하는 방문자 수는 피부과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파마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의료기기 쪽, 그다음에 보톡스 쪽에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피부과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기기를 더 납품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병원이 잘 되다 보니까 보톡스 관련된 약품들도 굉장히 많이 납품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이제 시가총액 그 LG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드리면서 시가총액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여태까지의 대한민국 산업의 변화를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코스닥 기준 시가총액 7위부터 9위까지가 다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입니다. 7위는 파마리서치, 뭐 8위 휴젤, 9위 클래시스처럼요. 결국에는 뭐 시가총액 지금 뭐 5위, 탑5 안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련된 종목 3종목이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이 3종목들이 앞으로 더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피부 의료를 받는 것도 있지만 수출도 굉장히 많아요. 브라질 쪽이라든지 베트남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중국 쪽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피부 미용을 꼭 받느냐 하신다면, 이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같은 기계를 쓰더라도 그 기계를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그 손 기술이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판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뭐 생각을 해보면요, 조금은 뭐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가장 엘리트 집단은 의사 집단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 의사 집단 중에서도 뭐 정형외과나 뭐 이쪽 말고 현재 피부과 쪽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을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의료 기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퀄리티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까운 일본도 사실은 이 피부 미용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우리나라만큼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인이나 미국인, 일본인들이 오히려 원정을 우리나라 와가지고 또 받는 이유는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거의 2배 내지 1.5배 저렴한 가격으로 이 시술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의료기기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그 종목들의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요,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매출이 잘 나는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 보통은 영업이익이 30%가 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0만 원어치 팔면 30만 원이 남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고마진의 기업들도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요. 저는 시장이 이렇게 눌러줘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받을 때 분명히 이 피부 미용, 이 K-뷰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포트를 분명히 넣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 투자에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의 피부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전문가님이 언급해 주셨는데 시총 상위 종목 보면은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는 실제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실적적으로도 너무나 실적이 또 좋게 나왔던 기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쪽으로의 수급도 몇몇 현재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어쨌든 실적의 주가가 반영이 되기도 했고 뭐 이런 뉴스들이 처음 나왔던 뉴스는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겠죠. 네, 된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지금 7, 8, 9위 종목들을 짚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당 가격도 좀 비싸졌고요. 거기다 지금 올라온 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말고 부수적인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톡스를 만드는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올리지오라고 혹시 아세요? 전 해봤죠. 해보셨죠? 네. 그 올리지오를 만드는 업체가 네. 원택이라는 데예요. 네. 근데 원택은 작년에 혼자 주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고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돼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약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저는 그런 거 말고 방금 말씀드렸던 올리지오라든지 네. 아니면 보톡스를 만드는 대웅제약, 그다음에 제테마 이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고평가 부담감은 좀 있는 섹터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또 시장의 트렌드가 완전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서 우리의 눈을 조금 돌려보는 전략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또 공략을 하면 좋을지 앞서서 이제 뭐 보톡스 기업과 같은 기업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기업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그 기업에 관한 설명도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피부 미용에 대해서는 지금 앵커님보다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은 지금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는데 기업들은 되게 많이 높아져 있어서 부담스럽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뭐 제테마나 대웅제약 뭐 이쪽으로 보셔도 되기는 합니다만은 뭐 이쪽도 피부 미용은 좀 고평가돼 있는데 하신다면 저는 여기서는 이제 약간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업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앵커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피부과를 갔다 오시면 네. 거기에 따른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재생 크림 이런 것도 같이 또 사지 않으세요? 그런 거 이제 팝니다. 네. 삽니다. 그렇죠. 팔죠. 아니면은 그러면 좀 올리브영에 비슷한 거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올리브영도 가셔서 네, 사시고. 맞아요. 많이 네, 사요. 네. 맞죠. 많이 사죠. 네.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앵커님처럼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 와서 시술을 받고 거기에 따른 화장품을 엄청 많이 사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피부 의료기기의 의료 시술을 받고 나서 지금은 중국인이 됐던 미국인이 됐던 이 화장품, 뷰티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강력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수치상으로도 나와 있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신용카드를 긁는 금액도 피부과 다음이 거의 화장품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아마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텍스프리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에서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공항에서 환급을 받잖아요. 그 환급을 대행해주는 업체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에 1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가 붙잖아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를 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30%를 수수료로 받아가는 게 바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피부과 많이 가보셨겠지만 객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 환급을 받는 것도 글로벌 텍스프리가 받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고 나와서 올리브영을 들려가지고 관련된 제품을 살 때도
바로 텍스프리를 받으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점점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올리브영 가서 직접 좀 물어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올리브영에서 제품을 하나 산 다음에 바로 텍스프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000원어치를 사면 그냥 9,000원만 결제하는 시스템까지도 갔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저는 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방문객들이 분명히 많아지게 되면 이런 세금 환급된 종목들은 분명히 퍼포먼스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과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 세금 환급하는 기업들 중에 글로벌 텍스프리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실 텐데요. 이 세금 환급을 하는 기업 중에서 점유율은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를 60%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것 같지만 올리브영의 매출 있잖아요. 올리브영의 환급 매출이 세금을 환급해주는 매출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전체 매출의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신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굳이 맨날 카지노, 여행주 이쪽만 보지 말고 이제는 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약간은 좀 낙수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귀가 쫑긋해서 들었는데요. 주가가 차트를 보니까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문가님. 네. 맞나요? 아닌가요? 아직? 이게 또 주가가 제가 많이 이렇게 상향돼 있어가지고 네.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저는 그만큼 이 종목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오늘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모멘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문객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주들한테도 상당히 평가가 좋고요. 지금 주가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예전에 과거에 2024년도 5월 달에 올라왔다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그 프랑스 법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얘가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주가가 지금 회복을 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추가 상승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도 크게 문제는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사주 매입에 관한 또 수급적인 호재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또 저희가 꼽아온 기업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시장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노력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시장 살펴보고요. 오후장 전략들 꼼꼼하게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